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그리고 그대를 도울 만한 힘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사랑을 받는 한 우리는 절대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모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인생이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나는 아마도 어디서든 잘 살아내겠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비밀을 하나 털어놓으려 합니다. 쉿! 그대만 모를 뿐 세상은 그대를 몰래 사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진짜 인연을 만난다. 그러니 떠나간 옛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그 사람을 위해 지금의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결혼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으려면 두 사람 모두 상당 수준의 성숙함과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둘 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즉, 다른 부분은 전부 다르더라도 에너지의 방향만큼은 같아야 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 에너지가 보완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 에너지가 사라져버린다. 금묵자흑. 그저 똑같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노력한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다. 좋다 혹은 나쁘다는 말로 한 사람을 정의하는 행위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폭력적이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사정과 형편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없이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어리석다. 좋은 사람만 만나길 바라면서 정작 자신이 어떤 나쁜 사람인지를 모르는 무지함과 이기심이 결국은 남들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게 만든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너무 고든 나무는 쉽게 부러진다. 어차피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면 조금은 약삭 빠르고 현명한 장사꾼이 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알고 보면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없는 것을 결국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유대인의 격언 중 이런 말이 있다. 모든 만남이 첫 만남이다. 모든 것을 매번 처음인 듯 대하면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은 기묘하고 잘 변한다. 그래서 오늘 만난 사람이 저번에 만났을 때와 완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여전히 그때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입장을 갖게 됐는지 어찌 알겠는가. 모든 것이 처음인 듯 살아야 한다. 절대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그럼에도 쉽게 싫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 그것이 잘도 변하는 사람과 세상 속에서 그나마 상처받지 않고 사는 지혜이다. 두 번째 비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자신을 억누르고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만이 대단할까? 자신의 욕망을 채울 능력이 있는 동시에 부적절한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대단하지 않을까? 자신의 욕망을 따른다고 수치스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욕망은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원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욕망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이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힘껏 실천해야 한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 좀 더 느슨해져도 괜찮다. 생각보다 얻는 게 많다. 욕망을 억누르기만 하는 삶은 그저 살아있는 것에 불과하다. 욕망을 적당히 억누를 줄도 적당히 놓아줄 줄도 알아야만
비로소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모든 욕망을 끊어낸 수도승처럼 살 필요도 없다. 우리는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고승이 아니다. 세상 풍파를 이길 도리도 없고 통달할 능력도 없다.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내가 먼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사랑에서 평등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지. 상대가 돈이 있건 없건 신경 쓰지 않고 내 감정만 신경 쓰면 되니까. 돈이 있으면 금상첨화, 없어도 비참해질 일은 없지. 함께하는 동안에 사랑이 주는 달콤함만 즐기면 되고 헤어지면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혼자 살아가면 돼. 더 잘 살 수도 있지. 나에게 힘과 능력, 거기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강단만 있다면 누구든 나의 미스터 라이트이 될 수 있다. 가난의 가장 아픈 점은 근본적으로 원하거나 원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거야. 눈앞에는 그저 한 갈래 길뿐이지. 원하는 것. 인간의 굴레에 이런 구절이 있어. 사람이 쫓아야 할 것은 비단 재물뿐이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은 있어야 한다. 적어도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야.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 나갈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멍하니 앉아 미지의 행운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어. 설마 그 정도 바보는 아니겠지?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내일부터 제대로 살아봐. 원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모든 것은 필연이니까. 그렇게 나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갑과 통장 잔고를 채운 뒤 내가 번 돈으로 갖고 싶었던 가방을 사고 내 힘으로 집이나 차를 계약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야. 버티고 버티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알게 되고 깨닫고 이해하고 갖게 된 것이 돈 말고도 엄청 많다는 사실을.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나의 가치를 낮추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돈이 없어서 비굴해지거나 사랑을 포기하거나 고통받거나 후회할 일 따위는 없어. 이게 바로 우리가 죽어라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야.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아직 찾지 못했거나 찾아가고 있을 뿐이다. 정갈한 생활은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나 호화로운 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물질적 풍요가 정갈한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갈한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만이 정갈한 물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길가에서 산 꽃 한 송이, 어느 집에나 있는 평범한 이불, 흔히 살 수 있는 전기 주전자, 특별할 것 없는 디자인의 기성복도 이들의 손에 들어가면 정갈함의 일부가 된다. 정갈함은 물질적 극치가 아니라 정신의 극치이며 억지로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진심으로 추구하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정갈한 삶의 본질이란 결국 구석구석 제 손으로 돌보고 꾸린 편안한 공간에서 잠들고 깨며 평범한 매일을 좀 더 충만하고 건실한 하루로 만들어가는 데 있다. 정갈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왕족이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기에. 세 번째 비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열에 8, 9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는 8, 9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평탄하게 흘러가는 한, 둘에 집중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최대한 털어내고 가볍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긍정적 에너지가 항상 유용한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마음을 상하게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감정적으로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거두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인생은 수학 문제가 아니다. 공식을 대입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맞는 공식도 없다. 인생은 자유주제 글쓰기다.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작성한 초안에 맞춰 최대한의 글솜씨를 뽐내는 것이 최고다. 마지막에 받아든 점수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살아낸 인생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거나 누군가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기에 떳떳할 수 있다. 인생이라는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탈지 관람차를 탈지는 전적으로 자신이 결정할 일들이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 전철을 밟을 이유는 없다.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내 마음에 들게 살면 그만이다. 결국은 각자 앞에 놓인 생, 그 길을 갈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중요한 일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단순히 그럴 때가 됐다거나 다들 이맘때쯤 한다는 이유에 쫓기지는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가이다.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사일수록 진심으로 원하는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이 선택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다. 행복의 조건은 외부에 있지 않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할 이유이다. 네 번째 비밀. 잘 웃는다고 해서 울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눈물보다는 웃음을 더 자주 선택할 뿐이다. 잘 웃는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기에 일부러 더 크게 웃으며 두 발에 힘을 주고 굳게 설 뿐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지만 웃는다고 힘든 일이 피해가지는 않는다. 언제나 방긋 웃는 그녀라고 해서 인생이 순탄하기만 할 리 없다. 그러나 웃을 줄 아는 사람들은 무력하게 인생에 굴복하지 않는다. 인생의 시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보다 이를 악물고 웃으며 자신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찾는다. 그런 그들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도 밝게 빛나며 온 세상의 광채를 한 몸에 받는다. 나도 그녀처럼 웃고 싶다. 언제까지나. 남들이 바보 같다 할지라도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하 웃어버리고 싶다. 눈물을 통해 보는 세상보다 웃으며 본 세상이 훨씬 아름다울 테니까.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기보다는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싶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웃자. 그대와 나 함께 웃자. 운명이 주는 선물은 조금 늦기도 하고 때로 느리기도 하고 종종 평탄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전혀 선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는 반드시 값진 선물이 된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에 마주치게 되는 따스함과 온기가 비참하고 어둡게만 보이던 인생을 조금씩 바꾸는 용기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그대만 모를 뿐 세상이 그대를 몰래 사랑하고 있다.